자, 핸드폰 집어넣고 얘기 좀 해봅시다. 자, 이제 명제 증명 쪽으로 할 건데 우리가 일단 용어를 조금 정리를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 정의랑 여러분 이제 구분해야 되는 게 정의라는 표현이랑 정리라는 표현이 구분이 돼야 돼요. 피타고라스의 정리잖아, 그치? 그쵸?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외심의 정의잖아. 여러분 정의랑 정리랑 뭐가 달라요? 중간에 이제 증명이라는 애가 있긴 한데,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정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자 또는 이거라고 하자 라고 정한 거예요. 약속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증명이라는 과정에 거쳐서 나온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용어를 어떤 놈을 어떤 놈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정한 거지. 규정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정리는 어때요? 정리는 그 전에 증명 내용이 이제 그 교재 이제 워크북의 앞에 개념 보시면 증명이라는 내용이 먼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무엇이 참이다를 밝히는 과정을 증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참임이 드러난 사실이 있겠지, 기반이. 그것들을 잘 짜집기를 해서 또 새로운 맞는 내용을 만들어내면 그걸 우리가 증명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명제가 참임을 밝히는 과정을 증명이라고 하고 이 증명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되게 예쁘게 딱 예쁘게 정리를 해서 정리를 또 그러니까 정리했다고 할 표현하니까 또 말이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예쁘게 딱 정리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무엇의 정리 이런 식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암기하고 있는 그런 각종 공식들이 사실은 정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는 참임을 증명을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정의는 애초에 참거짓이 있어 없어? 얘는 정의는 참거짓이란 게 없고요. 증명 과정 같은 게 없어요. 그런 거 없이 정해놓은 거고 정리는 증명을 통해서 참이라는 게 밝혀진 내용이라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많이 쓰는 거를 정리라고 따로 요약해서 정리라고 부르는 거야. 맞죠, 여러분? 네. 자, 이런 내용을 일단 구분을 하셔야 되고 구분 좀 해주시고 일단 두 번째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명제를 증명을 할 건데 앞서서 배웠던 자 3단 논법 같은 게 사실은 되게 대표적인 직접 증명 방식이죠. 맞아, 아니야? 이게 사실은 직접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어떻게?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니까 결론적으로 P이면 R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직접 증명 방식이라고요. 아까 우리가 앞서서 했던 3단 논법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저기 있나? 응? 어떤 게 있어요, 이거? 뭐 사례를 만들 수 있겠지만 지금 뭐 몰라도 되긴 한데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잠깐만 좀 정리 좀 예쁘게 하자면 자, 증명하는 게 조금 정리 다시 할게요. 기본적으로 직접 증명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시가 방금 말한 것처럼 3단 논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게 어려울 때 우리가 뭐래요? 아니, 직접 증명이 그러니까 예시가 뭐라고 하면은 사실 그런 거야. 3단 논법도 있고 우리가 기존에 생각해봐. 점집거 공식 증명이라든지 맞나요? 네. 점집거 공식 같은 거 했잖아, 우리가 증명을. 맞아, 아니야? 아니면 내분점 공식 같은 거 만들었잖아. 근데 그런 거 할 때는 우리가 진짜로 있는 식 그대로 이거면 이거고 이거면 이거니까 이건 이겁니다라고 쭉씩 정리해서 증명했단 말이야. 맞아, 아니야? 직접적으로 그렇게 증명을 했다고. 맞습니까? 아니면 자취의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주어진 식, 참이라고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조건과 식을 이용해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정말로 쭉 3단 논법처럼 이어서 와서 증명을 했단 말이죠. 직접적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맞죠? 근데 간접 증명은 뭘까요, 그러면? 방금 말한 것처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힘들 때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접 증명은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 어떤 걸로 배우냐면 기억 뭐 있죠? 앞서서 했던 대우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맞나요? 니은 기류법이 있습니다. 요 얘기를 좀 하려는 거예요. 기류법이 뭔지 특히 이게 중요할 텐데, 자, 학교 시험에서 증명하시오가 시험에 요새 잘 안 나오긴 합니다. 예전에 좀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잘 안 나와요. 뭐 빈칸 채우기 정도 나오는데 나올 수도 있죠. 사실 항상 언제든지 서술형이 있는 학교들은. 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자, 아까 얘기했잖아. 대우를 이용하는 거는 납Q이면 납P이다를 만들어서 이게 참이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방식이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요거였고요. 자, 문제는 이거야. 기류법은 뭘까? 기류법은 뭘까요? 명제 또는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는 정리한 결과 무슨 발생하는 한글 읽지 말고. 아니, 선행을 해보신 분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행하신 분들 중에 기류법 뭔지 아시는 분 없나요? 뭐예요? 선행했다며. 선행했다며요, 여러분. 했다면서요. 뭐냐고? 왜 아무도 대답 갑자기 안 해? 자, 한글로 쓴 걸 잘 읽어봐봐. 결론을 어떻게 한다고? 부정을 해. 맞나요? 결론을 부정한다가 제일 중요한 말이죠. 결론을 부정해서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보여주면 돼. 보통 말이 안 된다는 말은 뭐예요? 가정에서 뭐가 생긴다? 모순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에서 모순이 생기는 요런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 안 된다는 식으로 마무리가 되면 돼요. 이렇게 돼서 결국 결론이 맞다고 하는 거죠. 결론이 맞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요 과정으로 되는 증명법을 뭐라고 한다? 기류법이라고 해요. 이게 왜 되는 거야, 근데? 궁금하긴 해. 여러분, 기류법으로 증명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대우는 이해가 돼. 우리가 대우는 배웠잖아, 아까.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고, 대우가 참이면 명제가 참이고 아까 증명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납득이 되는데, 이건 뭔 소리예요? 이건 뭔 소리야? 응? 개소리라고? 뭐지? 크게 들렸나? 잠깐만. 귀가. 자. 보통 이런 겁니다. 보세요. 내가 이거를 좀 상황을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서, 한 덩어리짜리 명제라고 쳐봐. 한 덩어리짜리 명제를 내가 지금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밝히고 싶어. 그러면은, 뭐뭐는 뭐뭐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결론을 부정을 했을 때, 말이 안 돼야 돼. 그러면 생각해봐, 얘들아. 이게 사실은 한 덩어리 명제일 때는 얘가 결론을 부정을 했을 때, 결론을 부정했을 때, 이게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결론을 부정했더니 거짓이 나와. 그러면은 결론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놈의 부정이 어떻게 보면은 거짓이라서 이 명제가 뭐다? 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짜리 명제는 이런 느낌인 거야. 다시 말할게요. 한 덩어리짜리 명제는 요놈의 부정이 거짓임을 보임으로써 원래 명제가 뭐다? 거짓임을 보이면서 원래 명제가 참이다. 요런 걸 보여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 화살표 조건. 이런 꼴의 명제는 어떤 느낌인 거냐? 봐봐. 결론을 부정하면 여기서 결론 부정은 이제 Q를 부정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P이면 not Q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야.
그쵸? 근데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하나도 없어. 이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P이면서 Q의 여집합이네 교집합이 뭐라고? 공집합인 걸 보여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무슨 관계예요? 봐봐 얘들아, P 교집합 Q가 Q의 여집합이 공집합일 때 교여가 뭘로 바뀌어? 차로 바뀐다고 했죠. 그럼 이 말은 P차 집합 Q가 공집합이지. 근데 P차 집합 Q가 공집합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P가 Q의 뭐라고? 공집합이라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걸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덩어리짜리 명제는 이런 느낌, 그리고 조건 화살표 조건꼴의 명제의 느낌은 이런 느낌으로 가서 증명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기류법이라고 한다고.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얘들아? 네. 그래서 한번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냥 봐야지 이해가 되지. 뭐 이렇게 말로 써놔봐야 이해가 되진 않잖아, 그치? 실제로 한번 샘플을 풀어봐야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넘겨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인 거 외워두는 게 좋아요, 하는 법 자체를. 자, 교과서나 이런 데서 문제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제곱이 배수인 문제 또는 루트가 뭐 유리순위 하는 문제가 있어요. 요거는 하는 법을 그냥 거의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워크북 14쪽 펴주세요. 보시면 배우를 이용한 명제의 증명과 기류법을 이용한 명제의 증명이 있는데, 특히 43번에 있는 이 배수 문제라든지 45번에 있는 무리수 문제 정도는 기본을 해놔야 학교 시험에서 이걸 변형한 걸 냈을 때 같은 맥락으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본을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 두 개는. 아시겠습니까? 네. 자, 우선 43번 볼게요. 이렇게 박스 채우기로 주면 사실 착한 거야. 그냥 안 보고 해야 돼. 안 보고 할게요. 보세요. 저는 그냥 할게요. 자, 43번은 이렇게 됩니다. n의 제곱이 뭐라고? 3의 배수 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이 명제가 당연히 참이니까 증명하라고 하겠죠. 그쵸 여러분? 맞네 얘들아? 네. 자, 이 명제를 뭘로 지금 증명해보라고? 뭘 이용해서? 배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보래. 그냥 하는 게 좀 힘드니까. 맞나요? 왜냐하면 얘를 3K 꼴로 표현해서 막 이걸로 돌아가는 게 되게 힘들어요. 증명하는 게.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이 명제의 대우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 요 명제의 일단 대우가 뭐죠? 네. 지금 요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러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은 3의 배수가 아니다. 근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사실? 네. 뭘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해도 이미 이게 참이잖아. 이게 참이니까 얘가 참인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수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까요? 보통 3의 배수냐 아니냐 하면 우리가 3K. 수를 분류를 하죠. 어떻게? 1번 n이 3k 플러스 1꼴. 2번, 근데 물론 이거는 불행히도 예쁘게 할 때는 이제 빼기 1 빼기 2로 해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이렇게 하고 k는 자연수라고 하면 n이 자연수가 되니까 n이 3의 배수가 아닌 자연수 중에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 수들인 거지 사실은. 네. 2, 4, 2, 5, 8 이런 애들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그리고 n이 3k-2꼴 하고 k는 자연수 라고 해야 1, 4, 7 이런 애들 나오겠죠. 맞습니다. 물론 내가 지금 남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닐 때는 나는 이거를 3k 플러스 2꼴, 3k 플러스 1꼴이라고 쓰는 거 좋아하긴 해요. 그럼 k를 그냥 0 이상의 정수라고 하면 되니까. 그치 얘들아? 그러고 나서 n제곱을 그냥 해. 얼마 나와? 3k-1의 제곱이니까 9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3으로 묶었을 때 이렇게 돼서 안 나눠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이 꼴일 때는 3의 배수 아닌 거 확인했고요. 같은 식으로 얘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걸 3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3의 배수 아니죠. 네.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증명됐어.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증명됐으니까 이 명제의 뭐? 대우도 참인 거야. 요렇게 합니다. 그냥 하는 것보다 훨씬 쉽죠? 대우로 증명하는 게. 그치 얘들아? 왜냐하면 n제곱이 3의 배수다를 뭔가 예쁘게 3k꼴로 표현한 다음에 거기서 n으로 가는 게 힘들어서 그래. n에서 정의해서 넘어오는 건 쉬운데. 그래서 이런 증명을 대우를 이용해서 하면, 간접적으로 증명하면 훨씬 더 편하게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45번 볼게요.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얘는 한 덩어리짜리 명제죠? 루트 3은 무리수예요. 여러분 구분해야 돼. 조건 화살표 조건꼴이 아니에요. 맞죠? 맞습니다. 그지? 얘는 조건 화살표 조건꼴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대우를 했단 말이야. 그치 얘들아? 얘는 한 덩어리짜리지. 대우라는 개념이 있어 없어? 없는 애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결론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이놈의 부정을 만듭니다. 이놈 부정 뭐예요? 무리수가 아니다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루트 3이 실수라고 쳤을 때, 실수잖아, 그치 얘들아? 실수에서 무리수가 아닌 애가 뭐예요? 유리수. 유리수죠. 그래서 요놈의 부정인 루트 3은 유리수이다라는 놈이 말이 안 된다를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거짓임을 밝히면 원래 명제가 참이겠죠. 그지?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B칸에 들어간 것처럼 가에 뭘 쓴다고? 루트 3이 유리수야. 그럼 유리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듯이 뭐예요? 정수분의 정수꼴이죠. 그게 유리수잖아.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m분의 n이라고 쓴 거야. 그리고 m과 n은 서로 소인 정수. 요렇게 쓴 거예요.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밝히면 되겠죠. 어떻게 할 거야 지금은? n은 루트 3m이죠. 양변 제곱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n제곱은 3m 제곱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 쓴 거 쓰는 거거든. 사실은 봐봐. 제곱했는데 얘가 뭐예요? 제곱했더니 얘가 3m 제곱이니까 n제곱이 3의 배수. 3의 배수야.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 따라 n은 뭐예요? 3의 배수. n이 3의 배수죠. 맞지? 그래서 n을 어떻게 쓴다? 3n1이라고 쓰든 k라고 쓰든 하는 겁니다. 네. k라고 썼나 여기는? k라고 썼네. k라고 쓸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걸 다시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9k 제곱은 3m 제곱해서 m 제곱이 3k 제곱 돼서 3의 배수야. 네. 그러면 m 제곱이 3의 배수니까 m이 3의 배수. m이 3의 배수야. 그래서 m을 3l이라고 쓸 수 있게 돼.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얘랑 얘랑 서로소가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말한 둘이 뭐다? 서로소라는 조건에 모순이 발생을 합니다. 서로소라고 했는데 서로소가 아니야. 그게 말이 안 돼서 얘가 거짓이죠. 그럼 얘가 거짓이니까 부정이 거짓이니까 거꾸로 다시 올라가서 얘가 거짓이니까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원래 명제가 뭐라고? 참이 된다고. 요런 맥락으로 하는 게 뭐다? 요렇게 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증명법을 뭐라고 한다? 귀류법이라고 한다고요. 이해됐니 얘들아? 네. 그래서 핵심은 요거 좀 밑에 써놓자. 써줍시다. 자, 명제 P의 부정 낙P가 거짓임을 밝히는 거죠.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거짓이다? 가정에서 또는 조건에서 모순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P는 참이 되겠죠. 한 덩어리짜리 이렇게 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2번 명제 P이면 Q이다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자, 명제 P이면 not Q이다가
만족하는 경우가 없음을 보이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얘들아? P, Q여가 동집합이라는 얘기죠. 그치?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얘가 뭘 의미가 된다고? 이게 P가 Q의 부분집합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P이면 Q이다가 참이 된다. 요렇게 접근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근데 보통은 요 밑에 거보다는 위에 거 많이 해요. 한 덩어리짜리 명제 관련된 얘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리수, 무리수다 이런 것들. 그쵸? 그런 애들을 증명할 때 기류법을 써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는 너무 문제가 여기도 적으니까 잠깐 그 본교재 한번 가보자. 자, 본교재 고쟁이의 요 내용이 어디 있냐면 교재 몇 쪽이죠? 자, 109쪽 펴보세요. 자, 109쪽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류법으로 하는 내용이 392번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우로 하는 게 391번인 것 같은데 391번, 392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391번, 392번 풀어보세요. 풀리는지. 391번은 대우로, 392번은 기류법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풀어보시기 바래요. 아, 392번은 대우구나. 기류법 없나 지금 여기? 다 대우네. 그럼 391단 1, 얘들아 잠깐만 멈춰봐. 392번만 해보시고요. 기류법으로 하는 거 하나 찾고 싶은데 도시에 기류법 없나? 사실 이게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무리수 이 문제가 있나? 나 유리수 이 문제밖에 없네. 하기 싫게. 430번 해봐. 430번이 우리 기류법이긴 하네. 한 번씩 맛은 봐야 되니까. 430번 한번 해보세요. 네. 430번 해보라니까 민기야. 392번 430번 해보라니까. 해보라는데 왜 그러고 있어? 430번. 네, 430번이요. 내가 물론 한번 다시 설명을 해주긴 할 거예요. 430번. 기류법은 조금 여러분이 은근 잘 못해서. 차라리 대우는 너무 깔끔하게 좀 되는 거라 잘하거든. 기류법은 좀 못해. 일단 뭐 392번은 쉽게 되죠. 주어진 명제의 대우 구해서 푸는 거니까. 그치 얘들아?
그리고 430번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내가 설명할게요. 자, 430번 같이 보자 얘들아. 같이 보자. 고개 들고. 자, 430번 보시면 자, 일단 좀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AB가 자연수라고 했어. 이거는 뭐 전제 조건이겠죠? 건드리는 거 아니고요. 그다음 명제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x에 대한 2차 관계에서 자, x제곱 플러스 ax 빼기 b는 0이다. 얘가 자연수인 해를 가진다 라고 했을 때 이때 그때 AB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요거를 직접 증명하기 되게 불편해요. AB를 막 내가 숫자를 넣어봐서 한다고 해서 일반화되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 그치 얘들아?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귀류법을 쓸 건데, 그리고 귀류법을 쓰는 용도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결론을 부정하는 거랬죠? 낙큐를 만드는 게 먼저라니까? 얘가 지금 P고 얘가 Q잖아. 그치 얘들아? 그치? 그럼 낙큐는 뭐예요? 일단 A, B는 홀수. 그러니까 낙큐에 해당하는 문구가 뭐냐면 A가 홀수이고 B도 홀수죠. 왜냐면 지금 기존에 게 A짝 B홀, A홀 B짝, 그 다음에 A짝 B짝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맞아 아니야? 아 그렇잖아. 요 얘기가 AB가 있을 때 적어도 하나 짝수니까 홀짝이랑 짝홀이랑 짝짝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다 얘기하고 있던 거야. 그치 얘들아? 그럼 이거의 반대인 낙큐는 뭐겠어요? 둘 다 홀수인 거란 말이야. 이거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럼 생각해보자. 이제 Q가 말한 것처럼 그 말에서 이제 낙큐에 의해서 AB가 모두 홀수라고 이제 가정을 했어. 그치 얘들아? 그 다음 볼게요. 자, 여기 자연수인 해 M이 있다고 칩시다. M이 있다고 쳐. 알겠죠?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 한 근이 M이면 나머지 한 근이 뭐가 돼야 돼요? 이거랑 나머지 한 근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 A가 돼야겠죠? 네. 그리고 요 놈이랑 나머지 한 근의 곱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B가 돼야 되는 거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 놈이 뭐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어요? 요 나머지 한 근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M이라고 주장해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됩니까? 역시 재료 쓴 거 맞아? 잠시만. 자, 이렇게 됐죠? 맞아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랑 얘랑 곱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아 아니야? 그게 얘인 거죠? 네. 그럼 우리가 B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M에다가 M 플러스 A가 어떻게 한 거다? 곱한 거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맞나요?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왔고 그 상황에서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어차피 M이 자연수니까 얘도 홀짝이 정해져 있죠. 네. 근데 얘가 만일에 홀수야. 네. 그러면 A가 지금 내가 홀수라고 정의했으니까 네. 홀수 더하기 홀수는 뭐예요? 짝수. 짝수예요. 그럼 둘이 곱하면 뭐가 나오죠? 짝수. 짝수가 나와서 B가 짝수가 돼버려요. 반대로 M이 짝수면요? 홀수. 네, 이게 짝수면 M 더하기 A가 짝수 더하기 홀수니까 홀수죠? 네. 이렇게 돼서 얘가 또 뭐가 나와요? 짝수. 짝수가 나와서 B가 홀수라는 거에 뭐가 돼요? 무슨. 모순이 발생을 하죠. 정확히는 그게 이런 거야. P이면서 지금 그래서 Q의 여집합이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는 공집합이야. 이런 상황이 없다. 맞아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가 자연수인 해를 가지면서 얘들이 홀수인 상황, 둘 다 홀수인, AB가 모두 홀수인 상황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P면서 낙큐인 상황이 없어요. 하나도. 네. 그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 상황이 공집합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요 놈이 참이라고요. 원래 명제가 참이라고. 아시겠습니까? 요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론을 부정을 하는
이 낫q 작업을 이용해서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P이면 Q이다 꼴에 규율법 쓸 때는. 됐지 얘들아? 자, 그래서 증명도 끝났고 이제 남아있는 게 절대부등식이네요. 절대부등식은 방금 아까 말했지만 다음 주 그 월요일 날 치는 시험 때 안 들어가요. 시험은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진도가 느리지 않네. 그 속도에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내용 절대부등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얘들아, 절대부등식은 배우긴 했나요? 뭐 배웠어요? 절대부등식 하면 기억에 남아있는 건 뭐야? 산술기하평균, 산평기평만 남아있나요? 혹시? 사실 산평기평만 기억하면 되긴 해. 근데 그 전에 먼저 절대부등식이라는 용어는 기억을 해야 되니까 설명을 잠깐 할게요. 자, 절대부등식이 뭐예요? 용어부터 좀 얘기해보자. 절대부등식이 뭐야? 이 항등식이랑 비슷한 거죠. 등식에서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뭐라고 불렀어? 항등식이라고 불렀어. 맞아, 아니야? 근데 이거를 뭐 항부등식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가 봐. 그래서 이거는 이름을 절대를 붙여놨어요. 근데 같은 말이에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뭐라고 한다?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왜 이게 통계성이 없냐, 그치? 그건 항등식이라고 해놓고 얘는 왜 또 절대부등식이야? 아마도 영어식 표현을 바꿔놓은 거라 그럴 거예요. 그쵸? 둘 다 일맥상통하는 개념인 거잖아. 항등식도 항상이고, 맞지? 절대도 무조건이긴 한데 의미는 상통하는데 뭔가 바꿀 때 이제 용어가 똑같아지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절대부등식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떤 걸 알고 있죠? 많이 알고 있는 거. 잘 알고 있는 거 있죠? 제일 기본적인 거. A제곱이 0 이상이다. A가 실수일 때. 이거 항상 성립해요, 안 해요? 항상 성립하죠. 그럼 얘가 절대부등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절대부등식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요 놈이 뭘 의미한다? 자, 요 놈은 자, 절대부등식이라는 놈은 그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겠죠. 조건상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물론 당연히 실수 범위일 때 성립하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조건 전체 범위를 작게 주면 원래는 그 절대부등식이 아닌데 요 조건 한정에서는 절대부등식일 수 있는 거죠. 그쵸?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전체 집합 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부등식인데 보통은 우리가 이걸 할 때 보통은 어느 범위로 해요? 보통은 실수 범위로 합니다. 실수 전체로 하죠. 실수 전체. 그러니까 그 허수까지 넣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실수 전체에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절대부등식이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얘기인데 1번 A제곱이 0 이상이다. 맞아요? 아니에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 이상이다. 이거 항상 성립해요? 안 해요, 여러분? 항상 성립하죠? 맞나요? 그리고 뭐 겸사겸사 지금 밑에 써있는 게 보면은 실수의 성질 얘기인데 이제 요것들 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좀 정리 좀 하셔야죠. 여기 지금 내가 워크북에 있는 게 조금 좀 더 설명이 자세한데 그것까지 필요 없고, 자, 여기 한번 눈으로만 읽어보세요. 이게 당연한 얘기야. A 빼기 B가 양수면 B보다 A가 큰 거다, 뭐 이런 얘기들. 실수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한 얘기를 먼저 깔아놨어요. 근데 이것까지 내가 막 굳이 설명할 건 없는 게 되게 당연한 얘기들을 깔아놨거든. 자, 이걸 근간으로 우리가 항상 쓸 수 있는 절대부등식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것도 사실 그래서 실수의 성질로 그냥 넣어버린 거고, 제가 외운다고 표현하기 좀 애매한 것 같아. 그냥 한번 보는 거야. 한번 보는 대표적인 절대부등식 사례만 써볼게요. 1번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거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죠? 왜 그래요, 여러분? 이거 왜 그래? 이거 A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B의 전체 제곱 더하기
4분의 3 b제곱이지. 그러니까 실수제곱 더하기 실수제곱이니까 0 이상 맞아 아니야? 맞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고 2번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은 0 이상이죠. 이건 왜? 얘가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니까 실수 제곱이니까 0 이상 맞잖아. 뭐 이 정도 얘기하는 거야. 워크북에 써놓긴 했는데 솔직히 말할게요. 이거 뭐 시험 직전 아닌 이상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딱히 없어요. 여러분한테 이거 절대부등식 뭐 사례 6개 쓰세요 이렇게 시험을 낼 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워크북에 있는 거 한번 읽어만 주시면 돼. 정리할 것까지는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절대부등식 자체는 그냥 이렇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고 문제에서 보통 증명하라고 하면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해서 뭐 제곱인 거 보여주고 하면 됩니다. 뭐 그런 게 다예요 거의. 아니면 거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다시피 2차 부등식 얘기 좀 나와요. 이게 뭐 항상 0보다 2차 부등식이 크려면 2차 함수가 떠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쓰는 거.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라 한번 읽어봐 주시면 다 이해되는 거라 이거는 외우라고 안 할게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절대부등식 내용이 뭐라고요? 아, 여러분 이거 7번이었을 필요 없겠다. 자 절대부등식 그 짜잘짜잘한 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거 외워서 이거 뭐 여러분한테 절대부등식 사례를 쓰세요 이렇게 낼 일은 없으니까 맞죠? 그냥 문제에서 이게 맞는지 증명하시오라고 하면 식정리만 잘해주면 되는 수준이고 뭐 문제 풀어보면 이해가 될 거야. 그래서 걔들은 건너뛸 건데 뭘 해야 되냐면 이걸 해야죠. 산술 기하 평균. 그러니까 정확히는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이라는 걸 해야죠. 요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코시 슈바르츠 아우 씨.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요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뭐 하나 더 있으면 뭐 T2의 도움 정리 있는데 이건 뭐 몰라도 돼.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거의 안 써요. 저건 그냥 경산에서 써놓는데 거의 쓸 리가 없고요. 솔직히 말할게요. 코시 슈바르츠도 써야 안 써요 요즘에. 요거 약간 안 나옵니다. 요새 교육과정에서 좀 빼려고 하는 추세예요. 그래도 근데 혹시 모르니까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또 낼 수도 있거든. 그래서 혹시 슈바르츠까지 나갈까 하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없어서 못 낸다고 주장하기에는 증명해서 쓰라고 하면 써야 되거든. 이게 증명하는데 어렵지 않아서 그래요. 자 한번 볼게요. 산술 평균, 기하 평균부터 얘기해 봅시다. 잠깐 집중. 이건 중요하니까. 여러분 3평기평이라고 많이 줄여서 불러요. 3평기평. 이 3평기평이 식이 어떻게 돼요? 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이게 전제 조건이죠. 네. 전제 조건이 뭐라고? 둘 다 양수일 때예요. 원래 이게 지금 전제 조건이 되게 중요하거든. 두 가지가 중요해요. 전제 조건이 중요하고요. 전제 조건. 또 뭐가 중요하죠? 이따 이게 좀 쓸게요. 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2분의 A 더하기 B가 크거나 같다 루트 AB. 자, 이 식이 성립하고요. 이 식도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다? 실제로 많이 물어보는 게 등호 성립 조건이죠. 언제 등호 성립해요? A랑 B랑 같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당연한 얘기인데 식도 외우셔야 되고 전제 조건도 외우셔야 되고 등호 성립 조건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째로 다 외우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선행을 하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물어볼게요. 시간 없다. 빨리빨리 하자. 자 질문. 여러분 산수의 기하 평균 어떻게 증명해요? 어떻게 증명해요? 아 일단 궁금한 게 있어. 산수의 평균이 뭔데? 기하 평균이 뭔데? 안 궁금하지 않아요? 산수의 평균은 뭐고 기하 평균은 뭐예요? 아니, 산술 평균은 지금 봐봐 2분의 A 더하기 B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두 숫자의 중간값 하는 거잖아. 네.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얘는 뭔데? 루트 AB는? 기하 평균. 기하평균이 뭐냐고? 기하 앞에서 루트 씌운 거. 어? 앞에서 루트 씌운 거. 곱해서 루트 씌운 거야? 그러니까 곱해서 루트 씌우면 왜 씌우냐고요, 아저씨. 어? 자, 얘는 봐봐요.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봐. 얘가 이제 값이 1, 2, 3, 4, 5, 6, 7 이렇게 일정하게 커지는 애가 있어. 네. 여기서 평균값 구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 뭐 2와 5의 평균값, 2와 6의 평균을 구하면 이 중간이 어디야? 4요. 4거야. 이런 얘기라고요.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그럼 얘는 뭔데, 기하평균은? 기하의 자야들이고 1, 2, 4, 8, 16 두 배씩 커지는 이렇게 지수 배웠잖아. 네. 이런 식으로 얘는 선형적으로 커지는 모양, 그러니까 지수 형태로 커지는 모형태가 있을 때, 자 여기서 1과 16의 중간값이 얼마야?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로 커질 때의 중간값인 거야. 얘는 일정한 크기로 커질 때.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런 애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기하평균.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산술평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떻게 구한다? 얘는 보통 둘이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나오고, 얘는 어떻게 나와요? 일정한 비율로 커지는 거다 보니까 둘이 곱하고 루트로 나누면 나옵니다. 나중에 등비수열 대수 가서 배우면 등비수열의 중간값이 이렇게 나오고요, 등차수열의 중간값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정한 양씩 커지는 거랑 일정하게 곱하기로 커질 때의 평균값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거를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라고 해서 각각을 아는데, 그때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진다?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게 나온다는 거야. 자, 근데 그거 증명을 할 때 여러 가지 증명법이 있는데, 제일 무식하면서도 간단한 증명법은 뭐예요? 그리고 그 등호성리 조건을 알 수 있는 증명법은 뭐냐면, 넘겨서 빼서 크게 비교하는 건데, 봐봐봐, 얘들아. 이 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얘를요, 빼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 A 빼기 B가 0 이상이면 A가 B 이상이라고 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당연한 얘기죠? 이거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빼서 정리해봐. 2분의 A 더하기 B의 빼기 2배의 루트 AB죠. 근데 이게 2분의 얘를 루트 A의 제곱, 얘를 루트 B의 제곱, 얘를 빼기 2배의 루트 A 곱하기 루트 B로 쪼개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자연수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쓰는 게. 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수 제곱이니까 0 이상이겠죠. 그리고 등호성립할 때는 제곱하는 애가 얼마일 때야? 0일 때니까 루트 A랑 루트 B가 같을 때겠죠. 근데 A가 양수라는 전제하에 보면 루트 A랑 루트 B가 같다는 말은 A랑 B랑 같다는 말이겠죠. 이렇게 증명하는 거라 쉬워요. 그냥 빼서 제곱식 만들면 나온다고. 이해됐어요? 네. 이런 내용입니다.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증명하시오라고 하면 그냥 둘이 빼서 정리했더니 나오는 거야. 절대부등식 증명하듯이. 수정이. 어씨, 박혔네. 왜 이렇게 그러네? 나왔다. 됐어. 자, 그 다음에 빨리 해야 돼. 시간 없어. 몇 분이냐? 아, 50분이야? 시간이 5분 안에 끝내겠다. 자, 같은 식으로 코시 슈바르츠 무등식만 증명하고 마무리할게요. 문제는 그냥 보고 따라해보면 되는 거라. 물론 숙제를 요 전까지로 끊어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건 다음 시간 숙제로 낼게요. 자, 코시 슈바르츠 무등식은 얘도 중요한 게 있어. 전제 조건은 뭘까요? 전제 조건은 A, B, X, Y가 모두 뭐다? 실수입니다. 얘는 좀 사실 이렇게 되면 조건이 없는 거랑 거의 다름없죠. 보통 우리가 허수 갖고는 안 하니까. 그지 얘들아? 자, A랑 B랑 X랑 Y가 실수인 게 전제되고요. 자, 그 다음 공식은 어떻게 돼요? A제곱 B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한 게 크거나 같다 AX 플러스
BY의 제곱입니다. 요거죠. 그리고 등호 성립 조건은 뭐예요? 뭐라고 써있어? 등호 성립 조건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을 때라고 써있죠. 자, 이건 어떻게 증명했을까요? 얘도 전기에서 빼면 돼요. 봐봐. 전기에서 빼. 그러면 A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B제곱 Y제곱이 있죠. 좌변에 맞지? 맞습니다. 여기다가 이거 A제곱 X제곱 더하기 2AXBY 더하기 B제곱 Y제곱을 빼. 예. 빼면 지워지고 지워지잖아. 네. 그리고 얘랑 얘 남죠. 네. 근데 이게 AU. BX 빼기 AY의 제곱이거든. 그래서 끝났어. 실수 제곱이니까 0 이상이겠지. 맞습니다. 증명 끝났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A 빼기 B로 증명해요. 되게 쉽죠? 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증명하면 쓸 수 있으니까 교육과정이 없어도 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증명 자체가 어렵진 않으니까. 그리고 등호 성립 조건을 보시는 것처럼 BX랑 AY가 같을 때예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외워도 되는데 이게 잘 안 외워지니까 이거 잘 외우게 해주려고 이렇게 바꿔 쓴 거야. 근데 뭐가 잘 외워지는지 모르겠어. 딱히 뭐 잘 외워진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외워서 쓰면 됩니다. 쓰는 것 자체는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숙제는 요 절대 부등식 저까지 제가 정리해서 낼게요. 됐죠, 여러분? 네. 자, 정리하시고 집에 가시면 되고 SF핏은 내가 볼 때 계속 오늘 못 나눠주고 금요일에 나눠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 숙제 낼게요, 오늘은. 수고하셨습니다. 뭐라고?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집에 간다고? 아, 뭐 특강 없구나. 클리닉은 안 하니까.